no gold is not in her. She's a diamond under her. 안녕하세요. 태양광 설치 전문회사 TNG에너지 윤기태 본부장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소, 즉 RPS에 대해서 8단계로 간략하게 추려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동시에 발전소를 지금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신 운영주들께서 이 1년의 과정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알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처럼 발전사업의 복마전이나 발전사업을 이용한 일부 악덕 업체들의 사기에 대해서도 미리 사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총 8단계로 간략하게 추려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 입지 선정. 두 번째, 발전사업 허가. 세 번째, 개발행위 허가. 네 번째, 사업자 등록 및 전력 수급 계약 신청. 다섯 번째,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 착수. 여섯 번째, 정기 안전검사. 일곱 번째, 전력 수급 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에 대한 과정. 여덟 번째, 설비 확인 및 공급 인증서 발급 및 거래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 내용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에너지관리공단 유튜브를 참고해서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저한테 문의해 보셔도 되고요. 부족한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태양광 발전소 입지 선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기후 조건을 분석하셔야 되고요. 발전소를 하려는 토지에 대한 정보도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 현장 여건에 대한 분석도 해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 개통 연계 환경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기후 조건 분석하실 때 무엇을 따져봐야 하느냐? 일사량이 좋은 환경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빛이 많이 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마냥 빛이 많이 든다고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태양광이 열을 많이 받아서 과부하가 된다고 해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 열을 식혀줘야지만 적정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사량이 많은 조건도 필요하지만 바람이 잘 부는 서늘한 곳이라는 조건도 같이 따라 붙습니다. 이런 자료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곳은 그 기상청의 날씨누리 홈페이지 가셔가지고 자료를 좀 참고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 정보 분석을 하시는 방법은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를 통해서 지목과 면적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이마일 경우는 발전소를 하시려는 장소가 임야일 경우 경사도가 15도 이하 및 가중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필히 확인해 보셔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현장 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셔야 되는데요. 음영 발생 여부도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거지만 주변 마을에다 하게 될 경우 민원 제기 가능성을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지자체 조례를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 민원 제기의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자연재해에 대한 위험 체크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자연재해 산사태 정보 시스템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체크가 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통연계 환경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 개통연계 환경 분석이라는 것은 한전 홈페이지를 찾아가셔가지고 여기에 분산형 연계 정보 시스템이라는 정보를 통해서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는 해당 부지 주소지에 대해서 요유 용량이 남아있는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발전사업 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설치 용량에 따라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이 분류가 됩니다. 만약 3MW 이하의 경우에는 발전소를 하려는 소재지, 지자체 허가 대상이 되어 있는 거고요. 3MW 이상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 허가 대상인데요. 우리가 흔히 발전사업을 하시는 분들 보면 3MW 이상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해당 소재, 지자체 허가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허가 후, 허가 기간 내에 발전소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 허가 받은 게 취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 서류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발전사업 허가 신청 서류는 대표적으로 사업 허가 신청서, 사업 계획서, 성전 관계 일람도, 발전 원가 명세서가 필요하지만 지자체에 따라
필요서류가 조금 더 추가되거나 다를 수 있으니 직접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태양광 발전소가 토지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토지 개발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요. 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입지의 적정성, 기반시설 계획, 안전 및 방제 계획, 주변 지역 환경 및 경관 보호하는 기준으로 허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면 더 빠를 수 있고요. 그리고 사업자는 개발행위 시행 후 허가권자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면 이 개발행위 단계는 끝나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 다 마무리 하셨으면요. 이제 네 번째 단계인 사업자 등록 및 전력 수급 계약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주 발급에 대해서는 뭐 간단한 방법이니까 따로 설명 안 드리고요. 자, 발전소 사업자가 한전에다가 신청 서류들과 함께 전력 수급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신청 서류들은 아래 나열을 좀 해놨죠. 구비 서류들은 PPA 신청서, 내선 설계 도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발전사업자 허가증 사본, 발전설비 시험 성적서 사본인데요. 이때 발전설비 시험 성적서 사본은 인버터 시험 성적서 사본을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공사 착수에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공사계획 신고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10MW 미만일 경우는 발전소 소재 지자체에다가 신고하시면 끝나는 부분이고요. 만약 10MW 이상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를 하셔야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공사 착수가 들어가면 어떤 과정으로 공사가 진행되느냐면 기초를 다듬는 토목공사가 먼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우천시 비가 왔을 때 물이 다 빠져나갈 수 있게끔 배수로 공사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이후에 보강토 공사도 함께 진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조물과 태양광 모듈 등을 설치하는 구조물 공사가 이루어지는데요. 기본적으로 태양광 공사는 양지 바른 곳을 기준으로 하고요. 정남향으로 기준으로 해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발전량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구조물 공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더 보강해 드리면요. 구조물, 지지대 공사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발전용 인버터를 설치를 할 거고 이후에 접속반을 설치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 패널 혹은 모듈이라 그러죠. 이거를 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구조물 공사는 마무리되게 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이제 여섯 번째 단계인 정기안전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요. 이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 전 검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사용 전 검사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니 이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전화 문의해 보시면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을 조금 세부적으로 나눠봤는데요. 전기안전공사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수수료를 다 납부했다는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게 되고요. 검사 판정 검사 실시 확인서를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불합격일 경우에는 재검사가 이루어집니다. 재검사 안내 및 신청을 다시 하게 될 거고요. 15일 이내 재검사를 다 마무리 또 하셔야 돼요. 그리고 검사 판정 검사 실시 확인서 발행을 할 때 현장에서 합격이 됐다 그러면 검사 확인증을 발행해 주는데요. 이 검사 확인증은 5일 이내에 발급이 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검사 확인증 발급이 모두 완료됐으면 7번째 단계인 전력수급 계약 체결 및 사업 개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발전소 소유자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서 전력수급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전력수급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 사업 개시를 신고한 후에 발전소를 운영하여 본격적으로 수익을 거두실 수 있습니다. 7번째 단계까지 마무리되었으면 설비 확인 및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를 진행하시게 되는데요. 이 공급인증서는 다른 말로 REC라고 합니다. 7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의 경우는 SMP라 칭하고 있고요. 이 8번째 단계인 공급인증서는 REC는 이제 별도로 추가로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설비 확인 신청에 대한 내용인데요.
설비 확인은 사용 전 검사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RPS 종합 지원 시스템을 통하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으며 처리 기간은 소리 보완이 추가적으로 없다는 가정하에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가 무엇이냐면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즉 태양광 발전소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 그리고 공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인데요. 발급 신청 기간이 조금 정해져 있어요. 만약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는 발급이 불가하고요. 발급 신청 기간은 전력 공급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90일까지로 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공급 인증서 즉 REC를 발급하지 않으면 수익이 떨어지게 되니까 필히 발급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무쪼록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들에 대해서 설명이 모두 마무리되었어요. 제가 나름의 정보를 전달하려고 영상을 찍는 것이지 방송을 전문적으로 해서 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장비며 영상 편집 등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질타들을 해주셨는데 영상 편집에 대한 공부 등 여러가지 자료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서 좋은 자료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광이든 발전 사업이든 분명한 타당성 등을 따져보고 설치를 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방송에서 나온 것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고요. 물론 이 방송에 나온 말들이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말도 많습니다. 부단 태양광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로 인하여 내게 오는 이득은 어떠한 부분인지, 그리고 투자를 통하여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보시고 결정하는 모든 부분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와 같은 이런 태양광 업체들은 제안서와 함께 좋은 점 그리고 나쁜 점 앞으로의 수익에 대한 부분을 참고하려고 설명을 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 뿐이지 어떠한 결정을 하시든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고요. 어떠한 결정을 하시더라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